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는 다시 미래로 이어나가는 발판이 됩니다. 과거의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현재를 사는 우리의 성장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미래를 향한 바른 안목을 길러나가는 길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소개할 전공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까지 예측하는 역사 고고학 분야입니다. 인간과 사회 문제를 시간적 변화 속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모든 인문과학의 기초나 다름없는데요.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더 큰 세상을 보게 하는 역사 고고학 분야.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직업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고고학은 과거 인류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재구성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는 학문입니다. 크게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역사적 인식과 분석력은 물론 한문 등 외국어 소양까지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과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은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요 직업은 졸업 후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직업 혹은 해당 전공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또 융합 직업은 현재 전공을 기초로 하여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 역량을 추가로 습득하여 진출 가능한 직업을 말하는데요. 역사 고고학 전공 후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중 주요 직업인 유적 발굴원, 문화재 보존원, 융합 직업인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적 발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볼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이분. 완전히 일에 몰두하는 모습인데요. 땅에 있는 여러 장치들 하며 쉴 새 없이 작업. 어떤 현장인지 궁금한데요? 저기 지금 어떤 작업 중이신가요? 지금 오송에 있는 발굴 현장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재 발굴 현장이었네요. 처음 만나볼 직업인은 바로 이분.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내어 지키는 우리 역사 지킴이 유적 발굴 업무를 담당하는 피영훈 선배님입니다. 저는 매장문화재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란 땅속에 묻혀있는 과거 우리 조상들의 생활 흔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로 인하여 매장문화재가 사라지기 전에 저희가 발굴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에서 고고학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알고 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더 잘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청동기 시대 주거지를 조사할 때 그 지역에서 조사된 주거지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면 그 주거지의 형태와 내부 시설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공 지식이 현장에서 도움이 됩니다. 유적을 발굴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어왔던 익숙한 직업인데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양상도 변하기 마련. 유적 발굴원은 미래 사회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에 대한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문화를 다루는 분야인 만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앞으로는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고학 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국제적 위상이 향상됨에 따라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등지의 해외 조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 수요도 증가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현장에서 조사를 위주로 하거나 박물관 학예사 등이 졸업 후 전공을 살리는 가능한 직업군이었지만 이제는 대중과의 접점으로서 문화재의 활용이 강조되면서 점차 직업군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에 관심이 있다면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적성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화 공연 예술 분야의 주요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화재 보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증언해주는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 외에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질을 지닌 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직업인은 우리 역사를 지킨다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문화재 보존 업무에 임하고 있는 김우현 선배님입니다. 문화재는 이제 각각 놓여 있는 주변 환경과 이제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적인 영향과 환경적 영향, 그리고 인적 피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손상된 문화재의 새로운 이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전통 기술과 현대 과학 기술을 잘 조화시켜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데, 이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존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발굴 전문 기관의 보존과학실에서 발굴 조사를 통해 출토된 다양한 유형 문화재들 대상으로 연구하고 조사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과학이라는 학문은 사실 종합학문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보존과학은 물론이고 역사, 또 고고학, 미술사, 과학사,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기존의 문화재 보존과학은 문화재 수복이 전부였으나 현대의 보존과학은 그 영역이 이제 날로 넓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재료공학 또는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오래된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의 DNA 분석을 통해서 연령, 성별 등이 밝혀진 일이 있는데요. 그 DNA 분석에 참여했던 보존과학자는 이제 생명공학 전공자였습니다. 또 오래된 목조 고건축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흰개미 연구를 생물공학 전공자가 진행하는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보존과학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이 비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문화재 보존 관련 직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이제 보존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부 사립박물관이나 발굴 전문기관에서 보존과학실 설치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존과학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근대의 보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이제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실례로 광화문 앞에 이순신 장관상이라든지 천주교 절투산 성지의 김대건 신부상 등이 보존과학자의 손을 거쳐 수복되었듯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보존과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이 보존과학 쪽 분야도 전망은 밝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보존과학이란 선조에게 이제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재를 후대에 물려주는 특별한 이제 분야입니다. 물론 많은 지식의 습득과 특별한 윤리의식이 가져야 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키고 있다는 자긍심은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보존과학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고고학 관련 지식을 기반으로 관광 마이스 분야의 지식, 기술, 자격을 융합하여 진출할 수 있는 문화 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는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현장. 말하는 사람도 듣는 어린이들도 한껏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바로 인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소래박물관. 역사적인 현장에서 유려한 설명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열정적인 해설에서 직업에 대한 애정은 물론 아이들을 향한 마음까지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직업인은 살아있는 문화박물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전달자, 함경란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에 관한 모든 것, 선배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문화관광 해설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요,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그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서는 인천 시내 박물관 그리고 인천의 특색을 알려드릴 수 있는 야외를 도보로 답사를 하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화관광 해설사에 도움이 되는 또는 관련이 있는 전공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전공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지금 관광학과, 그 다음에 역사학과, 다음에 또는 이제 각 어권, 그러니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게 그것도 깊게 공부해서 해설이 될 정도로 공부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아니고도 사실 해설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폭넓은 그 전공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큰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지 간에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대상이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객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이 불면서 외국인 여행객도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그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리라 예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직업이 아닐까 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보수와 대우가 지역별로 다르고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1세기에 각광받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 입지와 또 대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 해설사도 앞으로 21세기에 각광받는 또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하다 보면요, 모든 학문이 관련이 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자연스럽게 그 관심 분야를 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잘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을 믿고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전공으로 진출 가능한 더 다양한 직업 정보는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 책자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문화재 발굴과 보존, 문화관광 해설까지 업무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돋보이는 선배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역사를 통한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사 고고학 분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능력을 키워서 다양한 직업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지 학과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워크넷에서 더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쌓일수록 중요성이 더해지는 역사 고고학 분야. 과거와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라면 거시적인 안목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시간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